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일찍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요 며칠 새에 이제 새벽에 뭐를 좀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7월 22일, 내일까지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니까 뭐 좀 더 시간이 있긴 하겠지만, 7월 22일까지 노드 하시는 노드 긴급 점검 들어가기 때문에 세 가지를 확실하게 체크를 해달라는 거죠. 네, 불안정한 노드, 가짜 노드 이런 걸 다 솎아내야 되고, 그래야지 진짜 노드들 가지고 네트워크 상태를 최종 점검하겠죠. 그리고 노드에 대한 보상도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제 메인넷 환경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해달라 이런 건데, 원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올랐던 거죠. 여기 올랐던 것이 구체화된 건데, 파이는 오직 레이어 1만으로 이제 독립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이죠. 레이어 1하고 레이어 2는 우리가 뭐 프로토콜 뭐 20, 23, 25, 26 이게 숫자가 늘어나면 좋은 것 같지만, 레이어는 레이어 1에서 머무르는 게 사실 제일 좋죠. 레이어 2는 어디에 이제 곁다리 붙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이런 거 다 이제 레이어 1이죠.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필수적이죠. 필수적이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컨테이너 도커 상태. 도커는 파이 블록체인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돌려주는 가상 작업실이래요. 혹은 엔진이래요. 도커가. 뭐 이렇게 뭐 저도 처음에 파이코인 채굴 할 때 뭐 몇 코와 몇 수레도 이게 뭔 소리요? 이제 그랬던 것처럼 도커 컨테이너 도커 상태를 체크해 달라. 그래야지 가상 작업 엔진 체크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 도커 컨테이너가 정상 실행 중이래야지 노드가 멈추지 않고 블록체인 데이터를 계속 기록하고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작업실을 비우지 않게 계속 해야지 되니까 컨테이너 도커 상태를 체크해 달라고 제일 먼저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포트 개방 여부. 포트 개방 여부는, 포트는 전 세계 다른 파이 노드들과 노드들과 대화를 나누는 통신문이래요. 코어 팀에서 이거를 왜 해달라고 그러냐면, 포트가 닫혀 있으면 내 컴퓨터 혼자 외따로 지내게 되고, 또 다른 노드들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승인하는 합의 과정에 참여하려면 이 통로가 반드시 열려 있어야 된다. 파이가 이제 노드도 굉장히 많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쓰지만 이게 이제 오픈마인드 같은 인공지능 딥러닝 시킬 때도 이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포트가 항상 개방이 돼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노드 최신 버전 업데이트. 이게 이제 네트워크의 규칙 어느 정도 되는 거, 프로토콜을 모든 참여자가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로토콜 20, 프로토콜 23, 프로토콜 25죠, 지금. 근데 지금 프로토콜 25를 하는데 계속 어떤 분이 프로토콜 20을 쓴다. 그러면 최신 메인넷 검증 로직이나 보안 패치를 따라가지 못해서 네트워크에서 소외가 되거나 네트워크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네트워크가 하나의 규칙으로 완벽하게 맞춰서 작동하도록 최신 버전 유지를 요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노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최근 가격 추이 관찰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가 조금 더 요거는 이제 자세히 좀 말씀드리려면 뭐 하나가 필요한데, 이런 거예요. 이거 뭐 나중에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지금 이 시각 오늘 7시 36분이네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감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요. 인공지능한테 이제 제가 이걸 넣어준 거예요. 이걸 넣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야, 이거 내가 보기에, 여기요. 파이코인이 7센트 바닥 확인하고 기초지역 다지기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보내고 야, 파이코인이 7센트 바닥 확인하고 기초지역 다지기 들어간 것 같아. 네 생각은 어떠냐?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설명은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기초지역 들어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이 왔냐면 보내주신 차트를 보니 확실히 긴 하락세를 거친 후 7센트에서 10센트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며 가격 변동폭이 극도로 좁아진 모습입니다. 차트적 기술적 관점에서 몇 가지 지점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제 개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개소리인지 설명드릴게요. 차트 및 기술적 관점 분석, 바닥 따지기 가능성, 급 하락세 정체, 급격한 낙폭을 기록한 이후 장기간 옆으로 기어가는 횡보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 압력 완화, 지속적인 투매 물량이 일단 일단락되고 해당 가격대에서 가격을 받쳐주는 거래가 이어지면서 단기 바닥권 형성을 시도하는 전형적인 기초지대 형성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횡보 기간과 이동평균선, 스탠바인슈타인의 1단계 관점, 주가가 장기간 하락을 멈추고 횡보에 들어가는 구간은 보통 1단계 기초 형성기로 분류됩니다. 다만 진정한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중장기 이동평균선, 예를 들어 30주 이동평균선 같은 것이 평평해진 뒤에 거래량이 실린 강력한 양봉으로 저항선을 돌파하는 신호가 나와야 2단계 상승기 진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 장기 횡보 중에도 거래량이 계속 저조하거나 생태계 내 실제 유틸리티 혹은 신규 매입자 유입이 부족할 경우 이 구간이 바닥이 아닌 추가 하락 전 지지선을 역할을 하는 그칠 위험도 공존합니다. 정리하면서 현재 구간은 추가 매도 압력이 누그러지고 매수 매도 간의 힘의 균형을 찾아가는 기초 다지기로 볼 수 있는 차트 모양새입니다. 다만 완전한 추세 전환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확실한 돌파 시그널이나 거래량 실린 반등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 지지선이 견고하게 유지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하단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향후 흐름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다음 목표 구간이나 체크하고 계신 변수가 있는가요? 이렇게 답이 왔어요. 제가 이 책을 2002년도쯤 알아가지고 2005년도에 동아일보사랑 이 책을 번역을 했으면서도 이것으로 제가 고객들 돈 벌어주는데 실패하고 제가 돈 버는데 실패한 거는 물론 2005년도에 그냥 냈는데 이거 가지고 돈 벌었다고 손님들 돈 벌게 해줬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친구는 많았어요.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삼성에서 이제 어떤 부서장이 되면은 현지 영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제 머리에서는 뭐가 막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 답을 줬는데 이게 개소리인 거야,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 걸 쭉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0.07에서 10센트 사이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너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처음에서 그런 거거든요. 보내주신 차트를 보니 확실히 긴 하락세를 거친 후 7센트에서 10센트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며 이거 보내주고요. 거래량도 없었거든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사실 늘었어요. 근데 이놈 봐라.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이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썼습니다. 보내주신 코인게이트 차트 화면은 하단에 거래량 막대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일반적인 횡보 구간의 차트 특성을 지레짐작하여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적어버렸네요. 거래량 엄청 늘었거든요. 첨부해 주신 이미지에서 실제로 확인 가능한 정보는 현재가 가격 범위 또 24시간 거래 대금, 장기 차트상 가격이 0.1달러 근처 평평한 직선에
가깝게 바닥을 형성하며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횡보. 차트에 나오지 않은 거래량 정보를 마치 이미지에서 확인한 것처럼 말씀드립니다. 이미지상으로 확실한 건 가격 변동폭이 극도로 줄어들며 0.1달러 안팎에서 긴 횡보 구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개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이 책을 번역을 했으면서도 핵심은 잡지 못한 오승택 수준이야. 물론 파이코인은 바닥 나왔어요. 근데 그게 말로 잘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는 20분 만에 했지만 그게 왜 말로 안 되는지 파이 생태화 하시는 분들한테는 1시간 40분 동안 설명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안꼬를 잡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바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얘가 개소리를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근데 가격 변동폭이 줄은 거는 맞냐? 이게 로그 차트 주봉이거든. 너 자세히 좀 봐줄래? 그러면서 이걸 보낸 거예요. 가격 변동폭이 줄다니 가격 변동폭이 확대됐지. 어마무시하게 확대됐지. 이게 로그 차트가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랬더니 로그 차트로 보니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반 차트에서는 1달러 이상에서 떨어질 때 이 캔들이 워낙 커서 최근 10센트 부근의 움직임이 마치 납작한 일직선처럼 보였지만 퍼센테지를 반영하는 로그 차트를 보니 전혀 다릅니다. 뭔 소리냐면 이제 제가 처음에 이걸 보냈으니까 이거는 지금 입장에서 보니까 여기가 원체 크니까 여기가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너 뭔 개소리야. 이래갖고 이제 로그 차트를 제가 또 보내줬다고요. 그랬더니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로그 주봉 차트 기준 분석. 절대 변동폭이 줄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 로그 차트의 우측 축의 간격을 보면 가격 변화율이 동일한 비율로 표시됩니다. 최근 최저점과 반등, 얼마 전 꼬리로 찍은 최저점 0.0740 부근에서 현재 0.994까지 올라온 곳은 절대량으로는 0.025달러 2.5센트 차이지만 비율로 치면 34%에 달하는 대형 변동입니다. 캔들의 실질 크기, 이전 0.2달러에서 0.3달러에서 형성되던 주봉 캔들의 길이 변동률과 비교했을 때 최근 하단에서 발생한 캔들의 길이 역시 절대 비율 면에서 결코 작지 않으며 여전히 상당한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따지기 시각에 대한 재검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단식 하락의 연장선 물론 이것도 개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계단식 하락의 연장선 가능성 차트를 크게 보면 2026년 들어 17센트에서 23센트 부근에서 잠시 횡보하다가 6월, 7월을 들어 밑으로 뚫리면서 새로운 하락 파동이 진행된 형국입니다. 지침 및 반등 확인 필요. 최근 형성된 0.0740 부분의 아래 꼬리가 여기서 확 내려왔다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바닥이 되려면 최소한 이 구간에서 몇 주 이상 추가 하락 없이 지지받으며 저점을 높이는 하이어 로우 형태, 지금 저점을 높이는 형태가 나타나긴 해요. 여기서 이 말은 맞긴 해요. 최근 몇 주 이상 추가 하락 없이 지지받으면서 이 구간에서 여기서 하락하지 않고 몇 주를 버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노드 체크를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이 노드를 하면서 이게 메인넷 준비를 하고 이 세 가지 체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뭐 BNK 254 포세이돈 엑시 ZK가 이제 레이어 1 이제 뭐 다 이런 거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프라이버시 강화를 하고 개발자 생태계 확장을 하고 노드 운영자 주의사항 이런 거를 하고 이제 사용자 경험도 다시 리디자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이렇게 V25 업그레이드가 장기적으로 가치 회복에 기여할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이 소리도 이제 개소리인데요. 어찌 됐건 그래서 저점을 높이는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저점을 높이는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서 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 꼬리 밟으려면 아직 아닙니다. 시장은 정말 호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현재 상태는 평평한 바닥 형성이라기보다는 급격한 하락 후 0.074달러대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 0.09, 0.1 선에서 공방을 벌이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로그 차트 관점에서 훨씬 정확합니다. 이런 건 맞아요. 그래서 선형 차트의 시각적 착시, 큰 수치에 묻혀 작은 수치의 변동이 안 보이는 현상을 로그 차트로 깔끔하게 잡아내셨습니다. 로그 차트 상으로 보면 여전히 주봉 단위로 20 내지 30%가 넘는 변동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0.0740이 진바닥이 되려면 이 가격대를 다시 위협하지 않고 주봉상 실체, 음봉, 양봉, 몸통 이런 게 지지선을 형성해 주는지 느긋하게 관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개소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시장은 이렇게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2005년도부터 거진 10몇 년을 저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보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제가 저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곧이어서 호랑이 꼬리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이제는 정말 뭐 100만, 내가 10만 원어치 사서 20만 원 되면 팔아야지. 아니 뭐 50만 원어치 사서 100만 되면 팔아야지. 이런 거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석 달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직도 이 높은 변동대에서 계속 치고받고 할 거니까. 그래서 저랑 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얼굴도 보고 뭐 간혹 맥주도 하고 이러시는 분들 같으시면 싸니까 저처럼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적립식으로 사서 그냥 묻어 두시든지 뭐 정말로 제가 돈을 좀 빌려서라도 사고 싶은데요. 그러면 돈 빌리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3개월이다. 그러면 뭐 그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 꼬리는 아직 밟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얘한테 얘가 사람이라면 민망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우리 신진서 구단하고 저기 바둑 두는 인공지능이 뭐 신진서가 두 전 바꾸두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하고 얘기를 한다고요. 물론 이런 대화하는 사람 차트 기본적. 그래서 시장은 대세는 이렇게라고요. 대세는 이렇다고. 이게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요걸 잠시 이제 아까 뭐 중간에 파이네트워크의 가격 내리기는 했지만 파이코인 통해서 큰 부를 이룰 수 있어요. 니체의 아모르 파티.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 그리고 헤겔의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돼야 그 날개를 편다. 정말 파이코인이 제가 이거는 한글과 같은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 5불 가고 10불 가고 50불 가고 100불 가고 갑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돼야지 날개를 펴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런 너무 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얘가 저한테 이제 개소리 하다가 두 번 다 이제 저한테 찐빠를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잘하는 게 있거든. 인공지능이.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얘한테 시켰어요, 이거를. 그래서 파이코인이 오르는 게 저는 제가 영상 만드는 게 파이코인 가격 오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저는 저하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부자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은 파이코인이 나예요. 지금 파이코인이 나예요. 근데 파이코인이 내가 되면 안 되지. 이 말씀은 따로 뭐 내일이나 뭐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드릴게요. 그렇죠. 일단은 급한 게 7월 22일까지 이거 해야 되니까 노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가격 추이 관찰하시는 분은 지금 인공지능도 개소리 하잖아요. 차트 볼 줄 모르니까 가격 변동폭이 줄었대는 둥, 거래량이 뭐 줄었대는 둥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적립식으로 몇 달 느긋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만 파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되면 10만 파이를 사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사시는 거고 10만 파이를 사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편안하게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점이 안 나왔는데 10만 파이 사는데 그냥 도와주면 둘 다 고생하잖아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